열정 많고 진취적이었던 예전의 모습이 그리우신가요? 그러시다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며칠 전에 기사 하나를 읽게 되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8년 11월 29일자 경력단절 여성분들에 관한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5명 중 1명이 경력 단절이다 라는 내용이었고요. 가장 경력 단절이 높은 연령이요. 30세에서 39세 여성분들이 48%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2위로는 40세에서 49세 여성분들이 35.8%로 2위를 차지했다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또요, 경력 단절의 기간이 10년에서 20년 정도가 가장 많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기사 내용을 저도 읽으면서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러면 경력 단절이 된 사유가 무엇일까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예상은 하고 계실 겁니다. 첫 번째가 결혼이었고요. 두 번째가 임신과 출산이었고요. 세 번째가 아이들 육아였고요. 네 번째가 가족 돌봄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과 이 기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이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20년쯤 친구랑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친구한테 뭐라 그랬냐면, 친구야, 내가 너보다 한 살이 많으니까 너 나한테 언니라고 해야 된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친구의 남편분 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자, 어른은 결혼해서 아이를 출산한 사람들을 어른이라고 한다. 그런데 은희 씨는 아직 출산 안 했으니까 언니는 우리 와이프가 언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일리는 있다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모두 다 언니세요. 네, 제가 어설프게 결혼과 임신과 출산과 육아와 가족 돌봄에 대한 얘기로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마치 간 것처럼 얘기한 건 아니란 생각이 되어져서요. 저희 개인적인 부분을 이렇게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영상을 늘 찍으면서 제가 언젠가는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을, 다른 사람들은 뭐 애청자라고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대청자, 새청자라는 말들로도 많이 하는데, 나는 꼭 내 영상을 구독해 주신 분들한테 꼭 언니라고 부르고 싶었거든요. 이번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언니라고 할 수 있는 저로의 찬스란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저보다 어리신 분도 계시고 많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모두 다 제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은 저에게 다 언니세요. 거부하실 수 없습니다. 나이가 어리셔도 언니십니다. 네, 언니분들, 네, 진심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돼야 될 거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시고 이제 어느 정도 되시면 결혼하시게 되실 텐데요. 결혼을 하실 때예요, 여러분들. 정말 남편분의 이제 이런 직장이 지방이시거나 아니면 해외이실 경우에는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직장을 관두게 되시죠. 그러면서 첫 경력 단절의 경험을 결혼 이후에 겪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가 대부분이 임신과 출산을 통해서 두 번째 경력이 단절되는 시기들이 오시는데요. 이때 보면 아이를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사실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본인이 이번에 아이를
키워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관두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들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닦이고 정말 너무너무 이 아이한테 최선을 다하고 싶었던 그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를 케어하시는 시간들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아이들이 이제 아장아장 걸어다닐 때요, 제가 문화센터 강의도 2년 했거든요. 그러면 요 아장아장 걸어가는 아이들 사실 기저귀도 안 떼가지고요, 수업이 끝나고 나면 어머님들이 다 아이들 눕혀놓고 기저귀 갈아 채우시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와서 소근육, 대근육 발달놀이, 그 다음에 음악놀이, 미술놀이, 그리고 어머님들 또 만나서 친구가 되시면서 서로 육아 정보도 나누시고 막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화센터나 이 백화점에 오시게 되면 많은 어머님들이 많이 친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라도 더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싶고 체험시켜 주시고 싶고 다양한 정보를 아이들을 통해서 정말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시고 싶었던 그 모습 제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돼보지는 않았지만 그 어머니를 바라보는 그 강사 입장으로 여러분들 말씀드리자면 정말 그 모습 정말 아름다우시거든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요 아이가 이제 유치원 가고 이제 조금씩 크면서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 중에서는 그래도 아이를 다 케어해 주시고 맡아 주실 분들이 계셔서 그때까지는 그래도 직장생활 잘 하시다가 아이를 초등학교 보내고 나면 또 어떤 일이 또 있게 되냐면, 아이들이 유치원 때는 적응을 참 잘했는데 이 초등학교 가면서 사실은 이것도 사회생활이잖아요.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 중후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 적응을 하다가 초등학교 가서 좀 힘겨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서 어머님들이 고민이 또 많으시죠. 아이가 학교생활 잘할까, 적응은 잘할까, 또 시간은 한 대략 12시 정도에 끝나기 때문에 이 아이를 학교에서 끝나면 픽업을 해서 학원을 보내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실 경우에는 대부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희 손녀 때문에 제가 몇 번 픽업을 간 적이 있었는데 학교 정문 안에 쫙 어머님이 서 계세요. 12시, 1시 그 사이쯤에. 그런데다가 두 번째로는요, 제일 많이 서 계시는 선생님들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태권도 관장님들도 이렇게 서 계세요. 그리고 아이들 나오는 아이들 순서대로 차에 태우시거나 이제 도장으로 데리고 가거나 하시거든요. 어머님들은 각자 아이들 케어하시는데,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는 어머님들이 하루 종일 일하시면서 아이가 끝나서 학원엔 잘 갔을까, 밥은 먹었을까, 지금 영어 학원쯤에 있는데 잘 갔을까, 이런 고민들이 생기실 수 있잖아요. 근데 또 그러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우리 아이들 잘 키우자고 내가 일하는 건데 내가 지금 애를 뺑뺑이를 영어 학원, 미술 학원, 태권도, 도장 뭐 여러 군데 보내면서 내가 이거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진짜 엄마가 맞나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시면서 1학년 때 고민을 가장 많이 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아이들 강의를 위해서 사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다 강의를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강의를 다 해보거든요. 그러면 아이들 중에는 다양한 성격들이 있으니까 힘들어하는 친구도 사실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적응을 또 잘하는 친구도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 생각이 들어요. 아, 어머님들 아이들 보내고 직장생활 하시면 걱정되시긴 하시겠다.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얼마나 손갈 곳이 많으신데 걱정이 되실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말 사회생활 더 잘하고 싶었는데 사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냐라는 생각을 했을 때 결론은 아이들이다, 가정들이다 라는 생각에 도달하시게 되면 기꺼이 아이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일을 잠시 접고 아이들한테 전념하는 시기가 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 또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중간에 아이들 픽업도 해야 되고, 아이들 이제 곳곳에 체험 현장도 다녀야 되고, 그리고 또 어머님들끼리도 이제 정보 교환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일해볼 만한데 근데 전일제는 좀 어렵고, 그래도 파트타임 형식으로는 내가 뭔가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셔도 쉽게 또 선택을 못 하시는 것 같으시다는 생각이 제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많은 시간, 경력 단절이 10년에서 20년이라고 하는 이 사이의 긴 시간들을 정말 오시면서 이 마음속에, 사실은 이 마음속에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 저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 꿈틀거림이 있는데도 그거 꾹꾹 누르시고 아이 키우면 해야지, 아이가 조금만 더 자라면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런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어머님들의 제1의 전성기는 언제셨을까? 네, 대학 때도 분명 전성기셨을 것 같아요. 젊고 활발하고, 발발하고가 아니라 활발하고, 그리고 에너지 넘치고 열정적이고 진취적이고 너무너무 뭐든지 잘하고 싶었던 그 대학교 시절의 모습도 모습이지만, 저는 제1의 어머님들이 가장 큰 전성기는 암만 해도 대학교를 졸업하고 결혼하기 전까지의 그 취업을, 일을 하셨던 그 기간들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대략 뭐 5, 6년, 길면 7, 8년 정도 되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되어지면서요. 입사를 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이력서, 자소서 내면서 여러 군데 회사 지원서 내면서 그렇게 발빠르게 뛰어다니면서 어머님들이 원하는 회사에 입사해서, 또 입사해서 입사 동기들하고 막 경쟁이, 치열한 경쟁이, 사실 선의의 경쟁이니까 경쟁을 하면서 열심히, 그리고 상사분들 정말 섬기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셨을 텐데, 그리고 뭐 뭐든지 최선을 다하고 싶었고, 또 뭐든지 열심히 해서 자격증 취득하시고 싶었고, 늦게까지 일하시면서 그 열정을 불살랐던 어머님들의 그 초년 직장 생활을 했던 그 몇 년의 시간들이, 사실은 몇 년 하시면서 힘들어서 결혼하면 좀 쉴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있으셨겠지만, 이 시기가 어머님들한테는 매우 정말 세상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열정들을 발휘하실 때가 아니셨을까, 그래서 제1의 전성기가 아니셨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머님들의 제2의 전성기는 지금이시다. 예, 아이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에 가족들 돌보면서 내 안에 쌓아두었던 이 열정이나 이 도전정신 꾹꾹 담아두셨던 이 마음들, 언젠가는 내가 꼭 일해보리라, 정말 나 잘해볼 수 있다, 나 정말 애 다 키우고 일해볼 거라고 생각했던 그 어머님들의 마음. 인생의 참맛은 사실은 아이들을 키우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아직 애기라서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것들의 경험치들이 여러분들한테 쌓이면서 진짜 참맛이 아이 키우고 가정을 꾸렸을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어머님들의 이 참맛을 느끼고 난 다음에 어머니들이 제2의 이 도약이 어머님들의 두 번째 전성기가 아니실까. 어머님들, 죄송해요. 어머님들 아니시고 언니들 죄송해요. 제가 입에 안 붙여져서 그런가 봐요. 언니도 이제 앞으로 언니라고 제가 입에 계속 뵐 수 있도록 말해야겠습니다. 그래서요, 언니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경력 단절이 된 건 언니들의 잘못이 아니세요.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세요. 그건 언니들이 기꺼이 선택하셨던 위대한 선택이세요. 네, 대부분의 여성들은 관계지향적이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의 여자분들은 그런 교육을 받죠. 관계지향적이고 가족을 우선시 생각하는 마인드를 더 많이 갖게 됩니다. 남성들에 비해서요. 그래서 교육 자체도 그렇게 가족을 우선순위로 한 교육을 많이 받으셨지만, 여성분 자체적으로도 관계지향성이 높으신 분들이라서 가족으로 아마 1순위로 생각하고 최고의 정말 가족으로 꾸리고 싶었던 마음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언니들의 위대한 선택, 나 하나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 줄 수 있다면 가족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그 언니들의 마음이, 언니들의 그 위대한 선택이, 네, 이 가정을 정말 지켜주셨고
꾸려주셨어요. 지금까지 슈팅이었고요, 언니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슈팅이었습니다.